반갑습니다. 방송공감입니다. 오늘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제가 어제 그때 지방 강연을 다녀오고 오늘도 와이스트리트를 늦게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 방송은 좀 늦었는데 기다리신 분들께 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대선 얘기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얘기할까 하다가 제가 옹달 책방에 갔다가 2차전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워낙 많이 먹어서 욕에 대한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좀 약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제 글에 비평을 다신 분들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박순주 작가님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냉정함을 많이 잃으신 것 같고 그분의 얘기가 무조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지적해 주시면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 보시죠. 밸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그 작가님이 무조건 맞으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되니까 난감한 거죠. 그렇게 얘기되는 건 결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찍게 됐는데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풀어가 보면 일단은 요 장표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장표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현대기아차와 배터리 3사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을 비교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업체들은 성장하는데 왜 현대기아차랑 비교를 해서 밸류를 얘기하냐? 너 웃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회사들이 전기차 100% 시대가 됐을 때 시장이 이미 크게 올라가서 성숙했을 때 그때 최대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를 본 거예요. 그때 최대 매출 기준으로 해서 현대기아차의 매출과 비교를 하고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들이 전기차 맥스 시장이 되고 전제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그때 이 회사들의 매출이 얼마가 되고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밸류가 얼마가 될지 이렇게 추정했다고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양극재, 2차 전지와 양극재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거 말고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밸류를 얼마만큼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게 1차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것들에 대한 밸류를 받아야 될 거니까, 받아야 될 거니까 1차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맥스를 보자고요. 자, 전기차 100%가 된다고 할 때 배터리의 비중이 얼마만큼 될 거냐. 지금 차량 가격 대비해서 차량 판가 대비해서 배터리의 비중은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요거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저격했어요. 배터리 비중 40%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다. 근데 그 배터리 비중 40%는 뭐냐? 원가 대비해서 40%라는 거예요. 판가 대비가 아니고 볼까요? 자, 지금 실제로 자동차 판가 대비해서 배터리 가격입니다. 지금 13만 불일 때 배터리 가격이 2만 2천 불. 배터리 가격 비중이 17%. 에스컬레이드. 테슬라 모델 S 8만 8천 불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가격이 12,000불. 여기 가격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배터리 비중 14%. 1500 REV 이 기준 램 자동차인데 요 기준이 8만 1,000달러에서 배터리 가격이 2만 5,853불. 32%. 이게 제일 큽니다. 나머지 보세요. 25%, 16%, 23%, 평균 내니까 21%예요. 이렇다고요. 판가 대비해서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요. 왜 판가 대비해서 비교하냐? 자동차 전체 시장이랑 비교되니까 자동차 전체 시장 대비해서 배터리 매출이 얼마만큼 될 건지를 역추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20% 배터리 가격 비중이 20%에서 전 맥스 30%가 나오니까 30%까지 본 겁니다. 평균이 21%지만 20%에서 30% 정도까지 된다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아마 배터리 가격 비중이 떨어질 거예요. 왜? 전기차 가격이 점점 떨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뭐 그걸 일단 20%에서 30% 가져가고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100% 시대가 왔고 배터리 비중이 20% 30% 되고 전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수준이 35%를 지킨다.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점유율이 올라갈 거라는 포인트가 봤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기준을 잡았을 뿐인 거예요. 이게 제가 절대적으로 이게 무조건 유지될 거고 이거보다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장 점유율 35%를 유지할 거다. 이걸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배터리 맥스 시장은 전기차의 7에서 10.5%가 될 겁니다. 왜냐? 아까 전기차 100% 시장에서 배터리의 비중, 전기차 매출 대비해서 배터리가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100으로 두고 봤을 때 이 배터리가 20에서 3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거죠. 전체 시장이. 그러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35%가 된다 그러면 전기차가 전체 100이라고 할 때 매출 비중은 7에서 10.5%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전기차가 전체 시장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배터리 3사가 갖고 올 수 있는 전기차에서 맥스 매출액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의 7에서 10.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전기차가 100%가 이미 됐다고 가정한 거예요. 전기차 100% 전체 차량, 전 세계 차량 매출액이 그러면 이 배터리 3사가 7에서 10.5%까지 나오겠네 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극재까지 볼까요? 양극재를 보면 전기차가 100% 시대가 됐고 배터리 비중이 20%에서 30%고 양극재 판가는 그럼 배터리 대비해서 얼마 되냐?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전체 시장이 배터리 기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30이잖아요. 근데 양극재는 다시 30%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극재에서의 맥스 시장은 한 6에서 9%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전기차 전체 매출 대비해서 양극재가 맥스로 할 수 있는 게 6에서 9%라고요. 만약에 양극재가 배터리 판가 대비해서 이 비중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매출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극재 비중이 더 높아져가지고 전기차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전기차가 더 침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양극재 업체들이 전체 양극재 시장에서 50%를 점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점유한다고 본 거예요. 왜 높게 점유한 거냐면 제가 중국에 얘기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못 들어가겠죠. 미국이 저렇게 막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미국 말고 중국 시장은 누가 먹겠어요? 중국이 먹겠죠. 근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클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국 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판매량이니까. 플러스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업체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를 비롯해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개도국, 러시아 이런 데들은 누구 전기차를 쓸까요?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를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은 무조건 있고 플러스 개도국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은 우리나라 NCM 업체들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침투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50% 점유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왜? 우리나라 업체들 테슬라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긴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잖아요. 지금 1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죠. 물론 나중에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더 강하게 보세요. 테슬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보세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쟁력 우위가 떨어진다. 그리고 중국과 개도국에서 경쟁 우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맥스로 봤을 때 50%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뭐 다른 전제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극재가 아까 맥스 시장이 얼마였죠? 6에서 9%였죠. 전체 전기차에. 그런데 50%를 점유한다 그러면 이 양극재, 국내 양극재 세계 업체가 전체 전기차 매출액의 3에서 4.5%가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전기차 100%가 된다고 하고 그랬을 때 배터리 3사의 맥스 매출액은 전 세계 차량 매출액의 7에서 10.5%까지 갈 거고 양극재 3사의 매출액은 전 세계 차량 매출액의 3에서 4.5%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전체 가정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계산 귀찮으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맥스가 됐고 그래서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래 거 땡겨가지고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불편하니까 현재 달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현기차의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 10% 정도 됩니다. 10%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23년 현기차의 매출액이 얼마였냐? 26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3사가 아까 7에서 10.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0.5%는 뭐 저는 좀 과한 과정이라고 보니까 맥스 10으로 보죠. 맥스 10으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매출액과 같아질 수 있겠네요. 미래에 전기차가 100%가 되고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 35%가 된다고 했을 때 미래의 매출액이 맥스로 262조 원까지는 된다고요. 보세요. 183조 원에서 262조 원까지는 된다고요. 이게 7에서 10% 정도를 보는 겁니다. 현재 전기차가 100%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매출액,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만큼은 나올 수 있었을 거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전기차가 가격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매출액이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에서 4.5%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3에서 4.5% 정도 되니까 매출액이 현대기아차 기반으로 봤을 때 79에서 118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의 10%라고요. 점유율이. 그런데 맥스로 전기차가 지금 100%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양극재 3사의 매출액이 한 80에서 118조 원이 된다니까요. 이게 됐다고 가정을 했다고요. 이미 양극재 3사가 매출이 이만큼 됐다고 가정을 했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로 262조 원 정도를 했으니까 배터리 3사의 맥스 매출액은 전 세계 차량 판매량 대비해서 7에서 10% 정도가 될 거니까 매출액이 맥스로 180조에서 260조 원. 양극재는 한 3에서 4.5% 정도가 될 거니까 80에서 한 120조 원까지 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현기차에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걸 꼭 보세요.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23년에 매출액이 33.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85%였어요. 그러면 이게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출 원가율이 거의 고정비 성격이, 아니, 변동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해도 매출 원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아주 낮은 가정 같은 경우에 186조 원 할 때 매출, 원가, 변동비가 뭐 그대로 85%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고정비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근데 변동비만큼은 아니니까 뭐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난다. 한 세 배 정도 늘어난다고 10조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LG는 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17.5조 원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9% 정도 나올 거다. 그리고 262조 원을 달성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전기차가 100%고 그래서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LG는 솔루션이 아니고 LG는 솔루션의 이 변동 비율은 참고를 한 거고요. 전체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이 262조 원이 될 거고 변동 비율은 낮아졌다고 봤어요. 80%까지 낮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42조 원, 아니 3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2조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가율이 다른 회사는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평균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낮아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다고. 그럼 영업이익률이 16% 정도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기차가 맥스 100% 됐고 LG는 솔루션이나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했고 그랬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17.5조 원에서 42조 원까지 뽑아낼 수 있을 거다 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극재는 어떻게 될 거냐?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매출액이 2023년 기준 6.9조 원, 한 7조 원 가까이 되고 매출 원가율이 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100%가 됐을 때 매출액이 한 80조에서 120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변동 비율이 96%면 너무 높고 이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한 80조 정도 됐을 때 변동 비율이 한 90%까지 낮아진다고 봤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100% 됐을 때 85%까지 낮아진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고정비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 고정비는 뭐 크지 않고 매출 원가율이 크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서 이제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맥스 100%가 전기차 100%에서 시장 점유율이 3%가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7.5조 원. 4.5%까지 맥스로 된다 그러면 한 17.3조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맥스로 한 7.5조 원에서 17.3조 원까지 나오겠네. 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기차 100% 시대가 됐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적정 PR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 이익은 나왔으니까. 이제 영업이익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 현대기아차의 PR을 볼까요? 현대기아차의 PR은 6배에서 7배입니다. 왜? 성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자동차가 성수시장이고, 자동차가 이제 경제에 따라서 이제 변동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끝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100% 시장이 되면 그 이후에 전기차는 성장을 볼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때의 전기차에 대한 밸류는 현대차와 다를 게 있을까요? 없죠. 왜? 제조업이잖아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고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밸류를 더 줄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받고 있는 6배에서 7배 정도가 정당화되지 않을까요? 뭐 맥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플러스 뭐 전기차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플러스가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보다 크게 밸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전기차가 이미 100%니까요.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기차 100% 기준으로 비교해보자고요. 100% 기준으로. 그리고 맥스 시나리오로 비교해보자고요. 이해되시죠? 맥스 시나리오로 현대기아차가 지금 매출액 262조 원에 영업이익 27조 원인데 아까 배터리 3사가 맥스로 262조 원에 영업이익 42조 원. 그다음에 양극재 3사는 전기차 100%가 됐을 때 매출액이 118조 원에 영업이익이 한 17조 원 정도 될 거다.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현대기아차보다 높다고 가정을 했어요. 낮게 가정한 게 아니고 더 높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현재 프라이스 오퍼레이팅 이익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해서 프라이스를 매겨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3.4배예요. 배터리 3사는 2.5배, 그다음에 양극재 3사는 2.1배니까 맥스 실적 대비해서 배터리 3사와 양극재 3사가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3.4배까지 맞춰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거기까지 오케이죠? 그럼 3.4배로 맞춰봤더니 이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가느냐? 141조까지 가더라. 그리고 양극재 3사의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가더라? 58조 원까지는 갈 수 있더라. 현대기아차와 키 맞추기. 전기차가 100%가 된다고 했을 때 현대기아차와 키 맞추기를 하면 타겟 시가총액이 이만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무구조가 현대기아차가 지금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까지 뽑아내는 데 있어서 수익이 현대기아차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들도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면 재무구조가 점점 좋아지겠지만 지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밑에 영업 메타는 다 보지 않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3사와 양극재 3사에 굉장히 우호적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호적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전고점을 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죠. 양극재 2차 전지 업체가 반등하지 못할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죽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전고점을 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 LNF 3사의 피크 때 시총이 얼마였냐면 123조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3.4배 POR을 받고 있고 POR이 3.4배가 되면 얼마가 되냐? 580조를 된다고 하는 거죠. 58조. 이만큼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23조라고 한다 그러면 POR 기준으로 7배가 되는 거죠. 7배? 7배가 됐을 때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성숙시장에서 POR이 3.4배를 받고 있는데 양극재가 성숙시장에서 POR 7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잘 생각해보세요. 성숙시장에서 POR 7배를 정당화해서 받아서 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준이 뭐죠? 없잖아요. 성숙시장이니까 그땐 이미 성장이 더뎌지고 그땐 시클리컬로 변한다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전기차 밸류만 봤을 때는 지금 양극재 3사의 맥스 밸류가 봤을 때 제가 60조, 2차 전지 업체들은 14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못 간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성장성이 더 있다. 이거보다 성장 포인트가 더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못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기차는 지는 해잖아. 현대기아차는 지는 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 현대기아차가 지는 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얘기 드릴게요.
현대기아차가 지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2차전지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누구한테 납품을 하나요? 테슬라 이외의 업체한테 납품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이외의 업체는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BMW, 벤츠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현대기아차가 지는 해라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2차전지 전기차에서 지는 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폭스바겐, 포드 이런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밸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테슬라 이외에는 지는 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들의 성장성은 더 암울한 거예요. 그럼 투자하면 안 돼요. 현대기아차가 지는 해다라고 평가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경쟁력 유지하겠지.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가 치고 올라오고 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유지되겠지. 그게 돼야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2차전지 밸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전기차와 현대기아차를 비교하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차가 100%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100%가 된 이후의 성장성은 현대기아차랑 전체 시장의 성장성은 현대기아차랑 똑같다고요. 그럼 그 이유는 시장 점유율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보장은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 따른 밸류를 저는 현대기아차와 비슷하게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이후에도 성장이 나올 수 있잖아. 2차전지는 다른 시장이 많잖아.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UAM을 한다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이 목적 기반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하려고 하고 다른 사업도 하려고 해요. 그럼 현대기아차는 왜 6배에서 7배를 받고 있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이니까 전기차에서 맥스로 이미 매출을 달성한 다음에 다른 추가 성장을 보려면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커야 될까요? 일반적인 성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고 전기차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보여야지 다시 한번 밸류가 지금 과거 고점을 받았던 것처럼 밸류가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차전지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가? 자, 뭘 얘기 많이 하냐면 너 로봇 빼먹었어. 로봇이 얼마나 잠재력이 큰데 너 로봇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 자, 가정용 로봇이 전기차만큼 팔린다고 가정할게요. 전 세계 1억대 팔린다고 할게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옵티머스의 배터리 용량,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의 배터리 용량이 얼마냐? 2.3kWh입니다. 그런데 모델 3가 지금 얼마냐? 60kWh, 스탠다드 모델, 롱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85kWh예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의 1이야? 거의 30분의 1, 40분의 1이야.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30분의 1, 40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 로봇이 자동차만큼 진짜 잘 팔렸어요. 그럴 때 배터리 시장이 얼마라고요? 맥스 20분의 1. 정말 맥스로 봤을 때 20분의 1. 나머지 30분의 1, 40분의 1이라니까요. 그럼 아까 자동차 양극재 시장이 한 80조에서 120조라고 했죠. 그럼 평균 100조잖아요. 평균 100조. 그랬을 때 로봇의 양극재 맥스 시장이 얼마라고요? 5조. 근데 이게 40분의 1이면 얼마라고요? 2.5조. 자, 로봇이 맥스 자동차 양극재 시장의 2.5%예요. 성장성이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죠? 이게 PR 밸류에이션에 얼마나 큰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지금 UAM 성장성 높잖아요. UAM 성장성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데 현대기아차가 밸류를 못 받는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 UAM 돼봤자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지금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ESS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뭔지 아세요? 주로 LFP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NCM을 왜 도입하냐?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ESS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게 더 중요해요.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써요? LFP. 가격도 싸고 안정성이 높은 LFP를 쓴다고. 근데 우리나라 주력은 뭐예요? 3원계죠. 그럼 ESS 시장에서 우리나라 NCM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냐? 어렵죠. 나중에 LFP 개발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LFP의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물론 선진국 시장은 우리나라가 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개도국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더 장악을 하겠죠. 그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봇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도 지금 일단 4680 NCM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인천에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인천에서 대규모 화재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로봇에 장착이 돼서 로봇을 집에서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된 로봇을 선호할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충전을 계속 해야 되지만 집에서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LFP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NCM이 차지할 가능성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항공 배터리 얘기해요. 항공 배터리. UAM이 정말 상용화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UAM이 상용화 되니까 시장이 더 커질 거야. 그럼 UAM이 상용화 된다고 하는 건 UAM 상용을 이제 2단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 택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공중 택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아예 대체하는 형태로 가는 거. 그럼 공중 택시로 간다고 했을 때 UAM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가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전기차의 시장은 크지 않죠. 결국 뭐가 되냐면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처럼 가정에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반 자동차처럼 UAM이 보급이 되면 전기차의 판매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UAM이 진짜 크려면 각 가정에 보급이 되는데, 그러려면 UAM과 전기차는 상호 충돌하는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얘기하시는데 비행기는 애초에 배터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는 항공유를 실죠. 근데 항공유를 실으면 점점 가면서 항공유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행기 연비가 점점 개선이 됩니다. 가면서 무게가 가벼워지고. 근데 배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방전이 된다고 해서 배터리 무게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비행기 운항하는데 배터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과 다르게 요게 성능을 제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 편차도 크고. 그러면 비행기 충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돼서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큰 사고가 난다고요. 자동차는 멈추면 그만인데 비행기는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는데 비행기의 배터리를 과감하게 장착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UAM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2차전지 기술이 변하면, 아까 LFP가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데, 우리나라도 LFP로 크게 주도를 하면서 갈 수 있을 거야. 전고체로 변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2차전지가 되면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2차전지 누가 하죠? 아세요? 스마트폰 2차전지 업체들이 전기차 2차전지로 넘어오면서 잘 하고 있나요? 기술 대응을 잘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 2차전지 업체들이 양극재 업체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다르니까. 그러면 기술이 다른 걸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양극재 업체들이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냐?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지금 NCM 기술이 다른 걸로 만약에 바뀐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NCM 공장을 큰 투자 없이 다른 전용 성비로 바꿀 수 있을 거냐? 그때 기술이 나와봐야 하는 거죠. 전고체가 만약에 뭐 상용화되고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그때도 지금의 NCM을 다시 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나트륨 이온 전지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업체들이 더 경쟁력을 갖고 계속해서 캐파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퀘스천인 거죠. 그럼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담보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성장률이 진짜로 더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 2차전지 경쟁력이 너무 높아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네?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평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겠죠. 2차전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고점을 넘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밸류에이션으로 전기차가 맥스가 되고 그다음에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만큼의 밸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다니까요. 상승할 수 없고 숏이 쳤기 때문에 2차전지 파세요. 가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빠뜨리 아저씨한테 이제 호도당한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은 공매도 세력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진짜 따져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나? 그분이 얘기한 게 진짜로 계산했더니 이게 맞나? 이걸 평가해 보시라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2차전지가 반등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2차전지가 반등하려면 테슬라 외의 업체가 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외의 업체가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테슬라의
저희가 점유율이 낮으니까 테슬라 외의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좋아야 되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주가 정점이 언제인지 보세요. 2023년 7월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2021년 11월, 12월에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마지막 수주가 나왔을 때 언제냐? 2023년 12월 초에 대규모 수주, 44조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 전후에 11월, 12월에 주가가 좋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에 대규모 수주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수주라는 걸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앞으로 고객사가 추가로 이게 뭐 캐파가 있고 앞으로 고객사가 추가로 들어왔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계산해 본 사람들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의 시장은 추가적으로 수주나 시설 투자가 강하게 들어와야지 있는 건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실적이 꺾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와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꺾였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더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실적도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고 실적 반등 플러스 이 신규 시설 투자나 수주 공시가 예전만큼 또 강하게 나와야지 이 전고점을 벗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나올 수 있겠냐?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가 지금 한풀 꺾인 상황에서 테슬라 외의 업체들은 일단은 캐펙스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럼 이미 수주는 받아놨고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는 이미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전방 업체들이 생각보다 덜 판다 그러면 이 가동률이 급하게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그게 보이죠? 가동률이 급하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 투자가 있을까요? 그 상태에서 추가 신규 수주가 대규모로 들어올 게 뭐 크게 있을까요?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고 아니면 실적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고전했지만 일단 실적이 나오니까 반등할 수 있지. 이 두 가지 요건이 된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된다 그러면 그럼 실적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요때 실적이 나왔을 때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또 꽂혀준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되냐? 일단은 그 양극재 가격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까지 봤었고 그 상태에서 이익률이 급격하게 회복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액이 충분히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렵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이 또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고점까지는 저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파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지 제 생각했던 근거가 틀린다 그러면 제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를 보세요. 시설 투자가 2023년 5월에 에코프롬 같은 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월 이후에 신규 시설 투자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 에코프로 BM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 시설 투자 당분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설 투자를 맥스로 해서 수주도 이미 받았을 거기 때문에 추가 수주는 없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았다는 거죠.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로 7월에 고점이에요. 근데 보면 포스코퓨처엠의 마지막 시설 투자가 언제냐? 7월 24일입니다. 근데 주가 고점이 에코프로 BM과 포스코퓨처엠 모두 7월 26일에 나와요. 이 투자가 마지막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11월, 12월에 반등했던 건 에코프로 BM의 수주, 그 대규모 수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반등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로 기대할 건 시설 투자나 수주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다시 붐업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실적까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반등이 나올 거라니까. 실적이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규모 시설 투자나 수주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지거나. 그런데 지금 당장 시설 투자나 수주 랠리가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렇다 그러면 실적이 반등이 나올 때 주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아니면 2차전지 센트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될 때 그때 좋아질 텐데 최근에 모건스탠리인가 테슬라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테슬라가 급등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때였어요. 그러면 테슬라 외의 업체들이 좋아야지 우리나라 2차전지가 좋아진다고 말했죠. 그러면 그때 2차전지 업체들이 테슬라가 갈 때 같이 랠리를 갈 수 있냐? 그건 약간 퀘스천인 거죠. 왜? 테슬라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테슬라가 앞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판매량도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마진도 다시 회복될 거다가 결론이었으니까. 자, 가스너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 기대감이 처음에 있을 때 기대가 처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이 발생을 하면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이 못 받쳐주면 이렇게 빠져요.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실적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생산성이 진짜 나올 때 이제 고점을 찍죠. 근데 기대감 자체는 이때 고점을 못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경쟁 우위를 가진 업체들이 점유율을 높입니다. 왜? 이때 많이 망한 거거든요. 지금 LNF나 SK온 같은 경우에 약간 위험하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면 시장이 재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 우위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3, 4를 합산해서 시가총액은 낮을 수 있겠지만 한 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찾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1등이 된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조금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OCI 홀딩스입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 최고의 주식이었죠. 2021년에 52만원까지 찍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물론 매출과 이익도 이때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태양광 시장은 훨씬 컸잖아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 회복을 못해요. 이익 규모를 보면 이때 이익 규모 대비해서 한 70%, 80% 회복은 나오거든요. 이때 보면 70%, 80% 회복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7, 8만원, 10만원 밑이에요. 이익이 70%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어땠어요? 이미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에서 놀아요. 만약에 이익 대비해서 나가는 게 맞다 그러면 70% 회복했다고 했을 때 이거 주가에 70%는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장성이 꺾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안 간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맥스로 2차전지와 전기차 같은 경우에 맥스 시장을 봤잖아요. 정말 최고의 맥스 시장을 봤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려면 그거 이상의 적어도 전기차 시장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나오면서 프리미엄 붙어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 붙을 시장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보인다 그러면 더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체한테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시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맥스 시장을 두고 보면 이게 나중에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더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겠구나.가 제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전제 조건을 잘 보시고 전제 조건과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논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논거가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로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다른 근거를 찾아서 이게 맞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다. 또는 그분이 했을 때 제가 찾아봤을 때 틀렸으면 그러네요. 그럼 제가 수정할게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쇼츠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매도 세력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2차전지와 관련해서 절대 어떤 포지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2차전지가 반등했을 때 적어도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정고점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무조건 정고점까지는 기다려야지 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정고점이 정말 갈 수 있다 그러면 성장률이 나와야 되고 그 성장률이 시장에서 진짜 예상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그 성장률을 기대해야지 주가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장률을 기대한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동시에 그 성장률을 기대해야지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로 납득할 만큼 성장률이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보시라는 거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분의 의견인 거예요. 의견.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이 계속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냉철한 밸류에이션을 하시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비교해 보세요. 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고 그 논거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이 밸류를 받고 어떻게 이제 평가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